향수입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고 어떻대? 동쪽 끝으로 실개천이 흐르고 있는 모습을 뭐하고 있어? 묘사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선 벌써 뭐예요? 시각인 거죠. 시각적 이미지가 쓰였고 묘사도 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금빛 게으른 울음 있죠. 금빛의 게으른 울음이래. 뭐야? 청각의 시각화지. 공감각입니다. 청각의 시각화. 그럼 생각해봐. 울음을 우는 곳이래.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야? 작품 제목이 뭐라고? 향수라고. 향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지? 그래서 이 우는 곳은 바로 뭐에 대한 이야기다? 고향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곳이 차마 꾸멘드 리칠리아. 시행이지. 시행이 어때? 지금 다 계속 반복되고 있어. 그치?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 이렇게 시행의 반복은 뭘 이끌어내요? 형식적 통일성을 이어내는 거지. 형식적 통일성.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다른 설명으로는 후렴구처럼 쓰였다라고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꾸멘드 리칠리아라고 물어봤어. 있겠대 안 있겠대? 안 있겠대. 그러니까 무슨 법? 서리법이지. 자, 형식적 통일성을 줬어요. 그럼 예전에 제가 몇 번 설명을 했거든요. 후렴구가 똑같은 게 계속 나와. 그럼 뭐 해야 돼? 그거 기준으로 내용을 다 잘라야 돼. 이해됐죠? 그래서 지금 A에 대한 건 뭐였다? 본인의 고향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B 봅시다. 질화로에 제가 식어지면 비인밭에 비인밭 비인 밑줄 뭐예요? 시적 허용이죠. 원래 빈이니까. 시적 허용의 핵심은 뭐야? 음절수의 조절이야. 음절수의 조절이라고 적어주고. 음절수의 조절이 첫 번째 원래 첫 번째 특징이죠. 두 번째는 뭐야? 강조야. 강조. 뭘 강조해? 빈 밭을 더 비어 있는 것처럼 말을 해주는 거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세 번째 특징이 추가가 될 수 있어. 뭘까? 빈 밭에야. 빈 밭과 비인 밭이야.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 음수율에 대한 이야기야. 글자 숫자의 반복으로 읽을 때 더 운율감을 느끼게 만들었다는 거지. 그 이유가 뭐냐면 비인은 두 글자지. 밭에도 두 글자지. 그러니까 빈 밭에는 너무 정이 없어 보여. 그래서 비인 밭에 이렇게 해서 운율감을 맞춰줬다는 이야기야. 글자 수로. 이해됐나요? 운율 이것도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밤바람 소리 청각이죠. 말을 달리고 봐봐. 소리가 말을 달린대. 화류법이지. 그치? 화류법. 시각적으로 보이게끔 만들어줬지. 소리가. 그 화류법이. 화류법. 소리 생명이 있어 없어? 없지. 말을 달리고 뭔 소리예요, 근데? 말 탔다고. 오케이. 그래서 빠르게 흘러가는 그 바람 소리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이해됐죠? 그러면 청각이 시각하든 뭐예요? 소리가 말을 탔다는 의미야 이거는. 오케이.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그럼 여기서 뭘 떠올렸어? 위에 A에서는 고향의 풍경을 묘사를 했단 말이야. B에서는 뭐야? 본인과 연결된 가족에 대한 고향과의 엮여있는 그 포인트를 떠올린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가족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고향에서 가족을 떠올리는 거야. 그곳이 차마 꾸멘드 리칠리아 안 잊힌다는 이야기 똑같고. 흙에서 자란 내 마음. 나는 흙에서 자랐대. 내 동그라미. 드디어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화자가 나왔습니다. 파란 하늘빛. 시각이죠. 얘도 뭐야? 시적 호용이야. 여기서는 운율이 포함이 안 되는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의 밑줄. 화자의 정서였던 것이지.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섭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 이건 이제 이슬의 밑줄 치고 이슬은 언제다? 가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계절적 배경의 소재가 드러났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본인이 행동했던 것에 대한 이야기야. 이거는 행동에 대한 본인이 뭔가 이렇게 이상향을 쫓았던 것, 그것에 대한 고양이죠. 전설, 여기서의 전설은 구전되어 오는 그 전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설의 고향 할 때 이런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이래. 밤물결이 춤춘데 얘도 뭐 화류법, 오케이? 그다음에 의인법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어 나중에. 엄밀히 말하면 화류법이 의인법을 포함하고 있어. 오케이? 무생물이 생물이니까. 그렇지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좀 더 좁은 의미인 의인법을 선택하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춤추는 것은 화류법도 할 수 있고 의인법도 할 수 있다. 오케이? 그렇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서는 화류법만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밤물결 같은 뭐예요? 직유법이죠. 밤물결 같은. 그러면 뭐가 보조관념이야? 지금 밤물결이 보조관념이야. 원관념을 생각해야 돼. 직유법이니까. 뭘 밤물결 같다고 포함했지? 표현했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 그치? 누이가 바로 그러면 밤물결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얘도 뭐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인 거야. 가족. 그치? 가족에 대한 게 나타난 거죠.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사철은 사시사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한 이야기예요. 발벗은 아내가, 발벗은 아내 밑줄.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가족들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지. 그래서 여기 D는 생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차마 금액 59맨들이 칠리야. 하늘에는 성금별, 알 수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초라한 지붕에만 밑줄 쳐볼까? 뭐랑 한번 연계해서 생각해볼까? 뒤에서 사철 발벗은 아내를 생각해보자. 신발 신었어? 안 신었어. 가난해. 오케이? 그래서 초라한 지붕도 넉넉하진 않았던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는 해. 그치만 이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아니. 그립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긍정적인 대상이어야 되고, 그 아랫줄에서도 마찬가지지. 비록 우리는 가진 게 많이 없었지만 어땠다? 도란도란 살았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가족의 애가 가득한 곳이 바로 고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죠? 자, 다음 국토서시 봅시다. 처음 보는 시다. 발바닥이 다 닳아 새살이 돋도록 우리는 우리의 땅을, 우리의 동그라미 쳐놓읍시다. 화자가 드러났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의 땅을 밟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뭐에 대한 이야기냐? 피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숙명에 대한 이야기야. 우리는 피할 수 없어. 숨결이 다 타올라 새 숨결이 열리도록 우리는 우리의 하늘 밑을 서성일 수밖에 없는 일이다. 어때? 문장 구조 다 같지? 그래서 이거는 대구법이라고 해야 되나? 대구법이라고 하면 안 돼. 왜? 영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통사 구조의 반복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땅과 하늘이 지금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야. 그치? 그러면 읽으면서 뭘 떠올려야 돼? 땅과 하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 이걸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해. 야윈 팔다리일 망정. 야윈 팔다리래. 아까 야위다가 긍정이랬어? 부정이랬지. 그러니까 팔다리일 망정 한껏 휘저어야 돼. 그럼 이 휘저는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생각을 해봐야지. 슬픔도 기쁨도 한껏 가슴으로 맞대며 뭐하고 있어? 슬픔이든 기쁨이든 회피해? 회피하지 않아. 이해됐죠? 우리의 가락 속을 거닐 수밖에 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가락은 뭐예요? 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는 딱 여기만 봐도 봐봐. 땅, 하늘, 가락 이런 거 있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얼이라고 하죠. 보통 얼이 뭔지 아나? 얼라가다 할 때 그 얼이야. 혼과 얼, 정신 상태에 대한 이야기야. 이런 것들을 우리는 거닐 수밖에 없는 일이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현실을 부딪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지금 이해됐죠? 버려진 땅에 돋아난 풀잎 하나에서부터 조용히 발버둥치는 돌멩이 하나까지. 조용히 발버둥치는 돌멩이 무슨 법? 의인법. 물론 화류법이라도 볼 수 있겠죠. 이것도 이름도 없이 빈 벌판, 빈 하늘에 뿌려진
저 혼에까지 저 숨결에까지 닿도록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여기 위에서 걷고 하늘 밑에 서성일 수밖에 없고 땅을 밟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불지필 일이다. 우리는 우리의 숨결을 보탤 일이다. 굴하지 않고 그냥 꾸준히 살아가야 된다. 일렁이는 피와 다 닳아지는 살결과 허연 뼈까지를 통째로 보탤 일이다. 뭐다? 온 힘을 다해서 살아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가와 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와 달리 나는 시간의 흐름입니다. 시간의 흐름 있나요? 나에? 없죠. 그래서 1번은 제껴야죠. 나와 달리 가는 공간의 대비를 통해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그럼 뭐야? 나는 현실, 그러니까 고향이 지금 지향하는 가치라고 볼 수는 있기는 해. 근데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 지금 현재가 부정적인 현실이 나와야 돼. 나왔어? 안 나왔어. 그래서 2번도 제껴야 돼. 가는 도치의 방식으로 나는 대조의 방식으로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대조의 방식이 있어 없어 나는? 그럼 가는 도치가 있어 없어? 일단 가는 도치가 없어. 그치? 근데 나에는 대조가 있다고 볼 수도 있어. 왜? 위에서 뭐라 했어? 발바닥이 세졌던 우리는 우리의 땅을 밟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라고 했지. 근데 이 윗부분이 뭐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래는 결국 해내야 된다 이런 의미지. 그러니까 살짝 대조의 느낌이 있기는 해. 근데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원하는 엄밀한 대조는 아닌 거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내용상에 그렇게 볼 수는 있다는 이야기야. 시각적 이미지를 나는 후각적 이미지를 사용했다. 후각 있냐? 냄새 있어? 없어. 그래서 가의 시각적 이미지를 만든 말이었던 거야. 이해됐나요? 가는 동일한 시행을 나는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했다. 방금 설명했죠. 아까 꾸멘드 리칠리아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되었다. 그래서 행 자체가 통째로 반복되었던 거고 나는 유사한 통사구조 뭐 우리는 어째야 한다. 이 부분이 들어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가의 A에서 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에선 고향의 전경을 감각적으로 묘사했다. 아까 고향의 모습에 대한 묘사라고 설명을 했죠. 평화롭고 정겨운 고향. 아까 긍정적이었지 위에가 실컷.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죠. B에서 깊어가는 밤에 늙으신 아버지가 주무시는 모습을 보여줘서 아버지에 대한 화자의 따뜻한 시선. 그것도 맞는 말이지. 만약에 아빠가 싫어서 우리 아빠는 그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C에서는 고향 땅에서 아무런 구애도 받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였던 유년의 시절. 회상하면서 과거를 반성하고 있다. 반성하고 있어? 아니지. 성찰이 없어.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D에서는 어린 누이와 사찰 밟아서 아내가 이삭 죽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노동하는 거죠. 또 아까 그래서 가족의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 E에서 밤이 이슥해지므로 초라한 지붕 안에 식구들이 모여 단란하게 지낸 데를 그리워한다. 그래서 아까 부정이 아니라 긍정적인 내용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3번 봅시다.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태일의 국토 연작은 나의 싸움을 민중의 역사적 문제로 넓혔다. 거기 있죠. 민중의 역사적 문제. 넓혀 국토에 속한 사람과 자연물. 아까 뭐 발버둥 치는 돌멩이 이런 걸 떠올려야 돼. 그러면 이해됐지? 다양하게 노래하고 있다. 민중을 역사의 주체로 호명하고 독려하는 것이 이 연작을 지는 핵심적인 의도이다. 주제의식이 뭐라고? 다 같이 파이팅 넘치게 살자가 핵심 목적이었다고. 이 시들에는 공통적으로 폭압의 현실에 대한 저항과 개혁 의지, 그래서 아까 결국은 살아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민족과 역사의 올바른 방향성에 대한 열망과 실천이 내포되어 있다. 국토 서시는 연작시를 아우르며 서시에 대한 이야기니까 뭐에 대한 이야기야? 그 서사가 있었지 고려가요에도 마찬가지로 서시니까 이거는 앞서서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다는 거죠. 국토를 사랑하는 방법과 자세를 강조하며 국토의 연작의 서두를 장식한 별창으로 손꼽힌다. 지리는 내용으로 손꼽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번 볼까요? 우리는 민족과 역사의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인 민중을 뜻하는 것이고 아까 위에서 확장했다 했지? 맞는 말이죠. 발바닥이 다 닳아 새살이 숨결이 타올라 새 숨결이 열리도록을 통해서 국토를 사랑하는 우리의 자세를 간직하고 있다. 밟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맞는 말이죠. 한껏 휘저어야 할 야윈 팔다리와 한껏 가서는 맞대야 할 슬픔과 기쁨을 통해 우리가 역사 속에서 희생을 강요당한 존재다. 강요당한 존재인 줄. 지금 아까 이건 이 말이었어? 아니 우리가 비록 야위였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맞서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지. 그렇기 때문에 강요됐다는 내용은 맞지가 않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폴립 하나 돌멩이 하나 저헌 저 숨결을 하나하나 호명하면서 우리가 국토에 속한 사람과 자연물에 대해 가져야 할 관심과 애정 맞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불지피고 우리의 숨결 일렁이는 피 다다라진 살결 허연 뼈를 보태야 한다며 폭압적 현실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저항을 독려하고 있다. 삶을 불지피자 뭐야 다 막 뭔가 이겨내자 이런 의미였지. 그렇기 때문에 살아야 한다니까 5번도 맞는 말입니다. 이해됐나요?